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의 근거 중 하나로 논문 2가지를 법무부가 첨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로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을 일단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 국감 검가 신고식 발언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판단 근거로 논문 2편을 첨부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 근거로 논문 2편이 어떤 형식으로 첨부됐는지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일단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통제 그리고 전통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첨부됐다라고 보도했는데 저자가 윤 총장 변호인의 이완규 변호사의 논문을 첨부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논문 결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권이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아 유지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라는 논문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판단 근거로 첨부됐다는 것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문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라는 내용의 서경대 공공인적자원부 정웅석 교수의 논문인데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과 검찰 상층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오히려 이 논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논문인데 자, 이 논문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판단 근거로 첨부된 것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의아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완규 변호사 항상 검찰 독립성 보장 취지인 내 논문이 어떻게 윤 총장 징계와 부합하는지 의문. 정웅석 교수 오히려 현 정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는데 내 논문이 쓰여야 한다. 2명의 저자들은 반발, 의아, 황당해한다는 반응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논문 2편의 주제의식은 굉장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총장의 중립 의무 위반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까? 기사에 따르면? 네,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이야기를 저 논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완규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을 지금 대신해서 특별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규 변호사의 논문을 이걸 뭐 감찰에 대한 소명자로 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논문 2편은 윤 총장 측에서 내야 할 논문을 법무부에서 좀 착각해서 잘못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권력층 그리고 검찰의 어떤 고위층과의 거리두기에 있어야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된다. 근데 지금 대검이랄지 윤석열 총장은 거리두기가 아니고 뭐 아주 그냥 이별한 상태 아닙니까?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윤석열 총장이 뭘 할지를 청와대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총장과 권력 간에 이렇게 유착관계가 끊어진 적이 아마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논문 자체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감찰의 어떤 부당성을 하기 위해서 제출할 논문을 왜 법무부에서 제출했는지 그건 제가 조금 약간 의아심이 좀 들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완규 변호사가 저쪽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도 쓸 수 있고 또 반대쪽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측의 해석에 의해서 저 논문을 이제 소명자로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답을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법무부 측에서 왜 저런 논문을 냈을까? 좀 황당하죠. 예. 그런데 저렇게 전제를 해놓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윤석열 총장 측의 그런 사례들을 적시하겠죠. 당연히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뭐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듯한 발언 그건 뭐 당연히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근데 그건 뭐 가치 판단이 문제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6개월 동안 나는 검찰 수사관이나 다름없었다. 검찰과 한편이었다. 이렇게 협조했다. 그 결과 그 피고인이 가서 검찰 수사실에서 검찰 전화로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하고 자기 무슨 뭐 증인
신청 관련 검사와 상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고 검사 술접대와 관련해서 이미 뭐 저 99만 원 세트 얘기는 치사해서 하기도 싫은데 어쨌든 한 명을 기소하고 두 명을 불기소했어요. 이러한 검찰 내부에 쉽게 얘기해서 공정하지 못한 지금까지 바꾸자고 하는 국민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검찰,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검찰 개혁, 검찰 중립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왔는지, 어떤 걸 안 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마 저 논문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마 설명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아직 뭐 보도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이 두 가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이 퇴임 이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의 속뜻은 이거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자,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검에 방문해서 검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혁 못한다. 국감에서 내가 퇴임 후 뭐 할 거냐라는 질문에 2년 동안 변호사 개혁도 못하니까 백수가 돼서 강아지 3마리 보면서 집에서 지낼 거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라고 좀 뭔가 이게 억울하지 않냐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편하게 검사들에게 좀 항변을 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검찰총장 등 퇴직 후에 변호사 2년간 등록 및 개업이 제한이 됩니다. 동석했던 검사 A, 국감 발언이 정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취지로 윤 총장이 말했다. 지방의 한 검찰 관계자,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공직자들의 의례적 모범 답안인데 정치권에서 윤 총장만 정치적 참여라고 왜곡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병인 비대위원님,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윤 총장이 강아지를 3마리 기르고 있다. 2마리는 비숑, 1마리는 진돗개다. 라는 얘기도 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개 3마리를 의미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역시도 뭐 들었다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취지인데 사실 검찰총장이 국감등에 나가서 퇴직 후 뭐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집에서 비숑하고 진돗개 보면서 그냥 개나 보면서 한적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면서 그 당시 국정감사장의 윤석열 총장 발언이 있었던 게 한참 뜨거웠던 국감의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거의 마지막 무렵에 갈 때쯤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당연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의례적으로 늘 해왔던 사람들의 답변처럼 임기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찾겠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게 된 건데 이거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를 들어서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질 것 같고요. 만약에 윤 총장의 발언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색안경을 끼고 문제를 삼게 되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영하 10도에 너무너무 추운데 이제는 좀 나오지 마시고 또 코로나 사태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건강을 잘 챙기라고 얘기했던 것도 오늘 특정한 날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역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결국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감찰 결과에 포함시키고 징계위 사유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윤 총장을 향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밀리게 되는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거를 찾지 못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논문들까지 급하게 여러 가지 엮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최종적인 징계위 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마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 이것만큼은 걸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지우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강욱 대표가 발의했던 법안 내용이 논란이었는데 검사나 판사가 법복을 벗고 1년 동안은 출마를 못하게 막는 법안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냐라고 반발해 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총리도 포함해라 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무총리는 판검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은 그럼 왜 90일 전에만 퇴임하면 되느냐? 1년 전에 퇴임해야죠. 아니 다른 공직자는 90일 전이라 그래놓고 판검사만 딱 찍어가지고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니 이거야말로 웃긴다.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다 그러는 거죠.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당하고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세워놓고 왜 정치행위 하냐 그러면 웃기는 거죠. 자, 지금 박수현 대변인, 야당에서는 물론 이낙연 대표가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법에 대해서 과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국무총리도 넣어라. 이 말은 얼마 전까지 여권 지지도 1위를 했었던 이낙연 대표를 염두에 둔 말입니까? 정세균 총리를 염두에 둔 말하니까요. 정세균 총리, 일타쌍피입니까? 예, 우리 정세균 총리님도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글쎄 모르겠어요. 최광욱 의원이 뭐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다른 사례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이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좀 국민들이 보시기엔 궁색해 보이죠. 그리고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왜 하필이면 저런 오해받을 법을 냈을까라고 좀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모든 하나하나가 다 윤석열 총장에게 맞춰져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또 어떤 논리 하나가 제공이 되면서 좀 이게 불편하게 보이는 이런 거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들긴 하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께서 좀 전에 이제 뭐 강아지 이야기도 이렇게 했다고 들려왔는데 저는 그걸 볼 때 윤석열 총장의 그 변호인이 참 능수능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것을 오늘 징계위가 열리는 날 특히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 사유에 들어있는 이날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애둘러서 쉽게 그렇게 딱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모든 사력을 다 해서 이걸 방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강아지 3마리 키우난 말이냐 그걸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 얘기를 오늘 공개한 것은 시점과 내용으로 볼 때 그 변호인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언론 플레이에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